예, 우리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 마지막 날 5번째 날 들어가고 있습니다. 3차 시이고요. 고은고등학교 조현혜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이라는 주제로 기초학력 지원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국어 기초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께 예, 수업 나눔 토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운고등학교 국어과 조연혜입니다. 이거 참, 여러분 모시고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광호한 말이잖아요. 광호한 말인데 주제라기보다는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표가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제가 기초학력 지원단이다 보니까 제일 중점적으로 수업 자료를 개발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초학력 학생까지 수업에 참여를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학력 학생들은 대부분 동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론적인 내용 학습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자, 그래서 재미있는 수업, 그리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수업, 활동 위주의 수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성한 자료는 2집 편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품사 수업에서는요, 활동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게임을 통해서 품사의 개념을 익히기 위한 활동지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활동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새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활동지를 전부 다 두꺼운 종이에 인쇄한 후에 두 번째 장이랑 세 번째 장이 카드가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한 모둠에 카드들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걸 다 자르시면 굉장히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모둠별로 종이 나눠주고 이거 잘라라라고 시켰었는데 그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반이 자르면은 다른 반까지 돌아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냐면 4명에서 6명까지 모둠을 만들어요. 그리고 1번 종이를 가운데 들어서 아이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해요. 이때 1번 종이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동안 반복해서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좀 방대한 분량이잖아요. 품사나 문장 성구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도록 유도했어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 공평한 수로 카드를 나눠 가지게 하는데 전부 같은 수가 아니라도 괜찮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학생들이 각자 받은 카드들 중에서 딱이 맞는 카드를 버리게 돼요. 개념이랑 설명이랑. 그러고 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앞 사람 카드 중 원하는 걸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짝이 맞는 게 있으면 버리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거든요. 게임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짝이 맞지 않는 카드가 생기기 때문에 짝이 맞지 않는 카드를 가진 친구가 지는 게임인데 사실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모든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게 보여서 좀 좋았어요. 그 엎드려 자던 애들도 이런 수업이라고 하면 풀타임 없이 엎드려 잤을 텐데 게임을 통해서 외우니까 다 깨서 같이 외우고 공부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고 나서 근데 반드시 마무리 활동이 필수적인 과정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게임을 하고 와 재밌었다 하고 끝나면은 무의미해지다 보니까 수업 내용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되새기는 과정이 필요해서 일단 저는 비주얼 시킹 활동지를 마무리 활동으로 넣었는데 다른 분들은 만약에 쓰신다면은 형성평가 문제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을 통한 이론 수업, 요 카드 게임은 품사 외에도 문장 성분이라든가 의문의 종류, 설명 방법, 표현법 등등등 암기할 관련이 많은 이론 수업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 소설 쓰기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4인에서 6인 1조로 모둠을 구성한 뒤에 그 모둠별로 소설의 장르를 같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장르를 결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개략적인 주제라든가 줄거리에 대한 발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르를 맨 처음에 정하고 그다음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익히게끔 유도를 했어요. 그다음에
조에서 각자 임무를 하나씩 설정을 하는데 요런 그림 도구 같은 게 있고 없고가 아이들 사이에서 참여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인원수만큼 등장인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조별로 이제 모든 사이에서 만들어진 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리고 도움 질문들을 활용해 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브레인스토밍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7번부터는 저는 개인 활동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6에서 만들어진 사건들 중에서 학생들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플롯을 짜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플롯의 개념도 가르쳐 주었어요. 줄거리는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을 정리한 건데 플롯은 글에 제시되는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을 정리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순행적 구성과 역순행적 구성에 대한 개념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이 쓸 소설을 쓰겠다라는 목표의식이 있다 보니까 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참여도도 좀 높았고요. 그러고 나서 구성 단계별로 가이드를 충분히 주는 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예시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각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소설 구성 단계를 학습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개인 활동으로 플롯을 토대로 소설을 썼었는데 개인 활동을 하는 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모든 활동으로 릴레이 소설 쓰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부분을 각자 나누어서 맡아서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로 잘못하기 활동을 사전 활동으로 활용하면은 저성취 아동도 한 편의 소설을 작성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친구는 그때 당시에는 기초학력 미달에 들어갔었다가 안 들어갔었다가를 좀 간당간당하게 하던 친구였는데 소설 한 편을 완성을 다 했거든요. 사실 그 소설의 완성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소설의 구성이나 시점에 대한 이해는 좀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설 한 편을 내가 다 썼다는 것 자체에서 자아효능감 촉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품의 소조는 천차만별이었어요. 이렇게 잘 쓴 소설들도 있는 반면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다 분량이거든요. 근데 저성취 아동도 작품을 완결해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했던 감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평소에 다른 글쓰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은 진짜 한 줄도 안 쓰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거의 A4 한 장 분량을 손으로 써내는데 와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세 번째로 면담 수업은요, 이런 앵커를 제시를 했어요. 조금 말도 안 되는 앵커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앵커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를 좀 높여보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기존 면담이나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우수아동 위주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 수업이랑 면담 실습 사이에 가상 면접 면담 실습을 교실 환경 내에서 한번 해보도록 고안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활동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앵커를 먼저 아이들에게 제시하는데 완전히 비현실적인 설정이 제시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는 진짜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버리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가 있더라고요. 먼저 이 상태에서 아이고 죄송해요. 모둠별로 가상의 회사를 만들고 채용 공고를 만들어 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채용 공고를 낼 때 무슨 회사를 만들자, 무슨 업무를 맡게 하자 되게 와글와글 하거든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설정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나서 좀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채용을 위한 질문을 조별로 미리 만들게끔 했어요. 이 과정에서 면담에서 해야 할 질문이 회사에 필요한 것이어야만 주지시킴으로써 질문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만든 회사를 학급 전체에다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각자 가고 싶은 회사가 생겨서 학생들이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에다가 입사 지원서를 써보는 활동을 했어요. 이때 설정은 비현실적이라도 원서 양식은 최대한 현실적인 형태로 만들었어요. 조금 말도 안 되는 가점 항목까지 넣음으로써 아이들이 좀 진지하게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입사 지원 이메일 쓰기 활동을 했는데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이메일 쓰기 예절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매체 관련 성취 기준 도달에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이메일 쓰기 예절은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다른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청년드림센터에서 발행한 자료를 활용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진짜로 아이들이 와, 어른들도 이런 자료를 보는구나 해서 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별로 면담자랑 피면담자, 그러니까 지원자로 역할을 나누고요. 면담자는 조에 남고 지원자는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가서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채용 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채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너 질문 이런 거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 답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 이렇게 자유롭게 피드백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면담자와 지원자의 역할을 바꾸어서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이런 활동들은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활동이질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활동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자기가 배웠던 거, 느꼈던 것들을 공유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만 활동이 그냥 활동을 했다에 끝나지 않고 그 교육 목표를 성취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분량이 좀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설이라는 작품 활동을 느린 학습자 아이들도 성취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라고 채팅 하나 글하게 올랐습니다. 선생님이 경험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느린 학습자에 대한 선생님의 경험도 한번 좀 같이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느린 학습자라고 하면은 제가 맨 처음 떠오르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이들 동기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제일 힘들었고 어려웠다는 것부터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든 보충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깨 있고 앉아 있기만 하면은 느린 학습자들도 어느 정도는 성취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일단 책상에 앉히기부터가 제일 힘들었고 깨어있게 하기가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활동 위주의 수업을 조금 고안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수업 내용 자체가 밀도 있는 수업은 저는 강의식 수업에서 제일 밀도 있게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학습 분량 자체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식 수업을 하게 되는 거는 아이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서 계속 활동식 수업을 고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중간에 한 가지 홍보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발표해주고 계시는 고은고 조현혜 선생님께서는 중등 기초학력 지원단 활동을 하고 계시고 중학교 국어에서 모든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품사, 소설 쓰기, 면담 활동지를 지금 발표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학습 자료는 이지편전 중등 이야기 수업 평가 톡톡 교과 수업 그 배너 안에 해당 내용들이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활용하셔서 같이 이제 공유해 주시는 거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 선생님 좀 시간 아직 좀 있는데요. 요 탑재된 자료에 대해서도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된 자료요. 잠시만요. 네, 여기 활동실을 조금 제가 열어야 돼가지고.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한글이 뜨는데 조금 오래 걸리네요. 컴퓨터가 조금 느리다 보니까. 아유, 그리고 일단은 어, 화면 다들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예,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집 편전에 올렸던 자료는요. 먼저
지금 아까 전에 PPT에는 찍지 않았었는데 면담하기 전에 이론 학습을 하기 위한 활동지도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론 학습을 한 장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외계인 회사 면담하기 평가를 위한 면담 실습을 위한 활동지가 이 정도 분량으로 있고요. 그 4쪽까지 있네요. 그리고 5쪽부터 7쪽까지 실제 면담 활동 실습을 나가기 위한 활동지가 있어요. 그래서 면담 전에 면담 날짜를 잡고 면담 주제를 잡고 그다음에 질문을 다 같이 준비하는 거 그리고 인사말도 미리 준비를 하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실제 면담을 하면서 받았던 답변을 정리하는 활동지 그리고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평가지 이렇게 활동지가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교수학습 지도안도 실어서요.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홈사 이론 활동지는요, 종이가 사실 커요. 이 종이가 많이 크다 보니까 인쇄하실 때는 종이 규격을 좀 확인하고 인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페이지에서 개념이랑 개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3페이지랑 5페이지에서 게임을 위한 활동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내용을 지금 저는 폼사를 실어 놓았지만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면은 여기 안에다가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을 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표현 방식이라든가 기호법의 종류 같은 것들 실으셔도 무방하시고요. PPT래 죄송해요. PDF 파일로 입지편 전에 올라갔는데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메일로 이거 한글 파일 원본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림 생각 활동지를 이렇게 끝부분에 정리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설 쓰기 활동지는요. 사실 이 활동지는 애들이 되게 수업 외 시간에도 선생님 저 그거 활동지 가지고 소설 더 써보고 싶어요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원하는 아이들한테는 따로 활동지를 같이 인쇄해줘서 책쓰기 프로젝트랑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한 적도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배경, 인물, 그리고 사건을 구성하는 시간으로 소설 구성의 3단 요소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플롯을 짜면서 소설 구성의 5단계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소설 쓰기 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 자료까지 같이 공유를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그 설명이 좀 더 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조현우 선생님 그 지금 그 전에 종천중에 근무하셨죠? 아, 네. 예, 예. 종천중 김일한 교감 선생님께서 여전히 멋지십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예, 응원의 채팅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김일환 교감 선생님 계실 때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교감 선생님 말씀 가능하세요? 얼굴 보여주시고 한번 인사하셔요. 가능하시면요. 예, 안 가능하신가 봅니다, 지금. 네. 예. 수업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라고 하는 글도 이제 올라왔는데요. 저도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특히 특히나 기초학력 지원단 따뜻한 손길에서 선생님 뵐 때마다 그 긍정의 에너지, 환한 그 에너지를 저도 많이 받아요. 아마 아이들도 수업에서 그런 환한 긍정의 에너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흐뭇하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 관련돼서 조현혜 선생님께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예, 채팅이든 예, 말씀이든 듣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기초학력 지원단에 대한 활동을 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발표해 주신 거잖아요. 네, 네. 기초학력 지원단을 포함해서 1년 동안 활동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내용 청평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들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기초학력 지원단은 정영주 장학사님이랑 그 다른 분들이랑 좋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들 가르쳐 주시고 힘든 사례들 공유하면서 답을 모색해 나가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분들도 많이 참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했던 자료 말고도 기초학력 지원단에서 공유했던 자료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어, 영어 일대기 구조 수업도 사실은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보통은 중흥신화라든가 이런 고전 소설이라든가 고전 설화를 통해서 영웅 일대기 구조를 학습하고 고전 소설의 특징 같은 걸 학습을 하게 되는데 작품을 먼저 읽기보다 아이들이 직접 고전 소설의 특징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을 먼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수업 내용에 흥미를 가졌었는데 이런 그림을 활용하게 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확실히 이런 그림이 있음으로써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낙서하듯이 그림 그리다 보면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 고귀한 활동, 기이한 탄생, 비범한 능력에 해당하는 영웅 일대기 구조에 해당하는 영웅을 직접 자기가 만들어보고 그 영웅을 토대로 고전 소설의 특징에 해당하는 줄거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요 시간을 가지고 나서 고전 소설을 읽고 나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이해도도 높고 참여도도 높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든 자료 중에 다른 분들께 공유 드리고 싶은 수업이 뭐냐면은 중학교 1학년 3차 기준에 배려하며 말하기 활동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도움이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배려하며 말하기 챕터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 수업을 되게 길게 했었어요. 2주에서 3주 정도. 어떻게 진행했냐면은 먼저 자기 경험을 나누면서 생각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거, 다른 사람에게서 힘을 얻었던 거, 그것을 말하기 사례를 같이 공유를 하고 스스로의 말하기를 진단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배려하며 말하기 원칙을 만들어 보면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 동기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포럼 연극을 진행을 했는데요. 포럼 연극이 뭐냐면은 아이들 앞에서 연극을 즉석 연극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관객들이 다시 배우가 되어서 그 상황에 다시 참여하는 그런 방식의 연극이에요. 그래서 조별로 갈등 상황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역할극으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그 역할극을 본 뒤에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자기가 그 역할 속에 들어가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말하기를 해보는 그런 방식의 즉흥극이었거든요. 이때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안내를 했었고요. 이런 활동들 미래신문 만들기 혹은 이렇게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를 함으로써 배려함을 말하기를 상황극을 해본다던가 이런 방식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말하기에 대한 심각함? 조금 진지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지함을 느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프로젝트는 배려하며 말하기를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잘 지켰는지 스스로 피시하게끔 했었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확실히 이런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띄엄띄엄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서로가 체크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참여율이 조금이라도 좀 높아졌었고요. 이런 방식의 수업도 진행을 했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이메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좋은 수업들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재미없는 내용이었는데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함께 그 기초학력 지원단 지원하고 계시는 정현주 학사님이 수업을 치밀하게 조직하는 선생님의 능력과 애정이 돋보입니다라고 하며 칭찬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저 또한 같은 응원의 메시지 보냅니다. 선생님 공유 너무 깨알 같은 좋은 자료들까지 같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들하고 이제 2학기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수업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